당신이 고개를 돌린 건 딱 3분이었다. 그런데 돌아봤을 때 아이가 없었다. 수백 명이 오가는 그 공간에서 당신의 아이는 마치 처음부터 거기 없었던 것처럼 사라져 있었다. 이것이 시작이다.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없고 뛰어다니며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긴 3분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매년 수천 건이 미아 신고가 접수된다고 알려져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놀이공원, 지하철역 사람이 몰리는 곳이라면 어디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보호자가 아이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는 그 찰나, 공식적으로 아이는 미아 상태로 분류된다. 오후 2시, 주말의 대형 놀이시설을 상상해보자. 웃음소리와 음악이 뒤섞인 그 공간에서 한 어머니가 잠깐 휴대전화를 꺼내 드는 사이 손을 잡고 있던 아이가 저만치 빛나는 무언가를 향해 발걸음을 옮긴다. 아이의 눈에는 온 세상이 탐험해야 할 것들로 가득 차 있고 그 설레는 한 걸음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된다. 아이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불과 몇 초라고 한다. 어른의 허리 아래로 쏙 가려지는 아이의 작은 키가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된다. 수백 명의 발걸음이 교차하는 그 공간에서 아이는 순식간에 인파 속에 삼켜진다. 보호자는 처음 몇 분을 혼자 찾아다닌다. 아직 네 안 어딘가에 있겠지라는 생각이 공황보다 앞서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몇 분이 10분이 되고 10분이 30분이 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진다. 이미 한참 전에 달려와야 했던 도움을 그때서야 구하기 시작한다. 안내소에 신고가 들어오면 시설 전체에 방송이 울려 퍼진다. 동시에 경찰 신고가 접수되며 수색이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전문가들은 이 초기 대응이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지느냐가 이후 결과를 크게 좌우한다고 말한다. 경찰이 도착하고 가장 먼저 하는 것은 CCTV 영상 확보다. 수십 대의 카메라가 설치된 시설이라도 영상을 일일이 확인하며 아이의 동선을 추적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수색 인력이 출입구와 비상구를 통제하기 시작하지만 이미 아이가 시설 밖으로 나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CCTV가 항상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낮은 해상도, 카메라 사각지대, 혼잡한 배경기 세 가지가 겹치면 아이가 어느 방향으로 이동했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렵다. 영상을 몇 시간씩 되돌려봐도 아이의 형상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목격자 진술도 쉽게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비슷한 아이를 봤다는 사람, 어른과 함께 걷는 아이를 봤다는 사람, 혼자 울고 있는 아이를 봤다는 사람이 각기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 어느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것만으로도 수사는 수시간을 소비한다. 가장 자연스러운 첫 번째 가설은 아이 스스로 길을 잃었다는 것이다. 낯선 공간에서 호기심을 따라 발걸음을 옮긴 아이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멀리까지 가버렸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미아 사례의 상당수가 이런 방식으로 시작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 경우 수색 범위를 체계적으로 좁혀나가면 비교적 빠른 발견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 가설로는 설명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 시설 전체를 뒤졌는데도 아이가 발견되지 않거나 CCTV에 아이가 혼자가 아닌 상태로 출입구 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영상이 포착된 경우다. 단순히 길을 잃었다면 설명하기 어려운 정황이 일부 사건에 존재한다는 것이 당국의 기록에 남아있다. 두 번째 가설은 아이가 외부의 누군가와 함께 장소를 떠났을 가능성이다. 그러나 이것도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 CCTV의 한계로 인해 그 형상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섣불리 특정 인물을 지목하는 것은 수사를 오히려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 위험도 있다. 이 가설의 진위를 증명할 방법을 찾지 못한 채 수사가 막혀버린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미아 수사에서 가장 큰 벽은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하지 못하는 순간 수사가 사실상 멈춰버린다는 점이다. 어느 방향으로 수색을 확대해야 하는지 판단할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많은 미해결 미아 사건에서 수사는 초기 단서가 끊긴 지점에 묵묵히 머물러 있다. 가족을 찾지 못한 아이들은 아동보호시설로 보내진다.
시설에서 아이에게는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기록이 붙여지고 때로는 입양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아이는 그렇게 자라면서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자신을 찾고 있는 가족이 어딘가에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수십 년이 흐른다. 누군가는 자신의 가장 이른 기억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늦게 시작된다는 것을 이상하게 느끼며 산다. 닮지 않은 가족 사진, 어딘가 맞지 않는 감각,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공백, 그것이 자신의 뿌리에 대한 물음으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어느 날 DNA 검사 하나가 모든 것을 뒤집는 경우가 있다. 수십 년 뒤 성인이 된 누군가가 유전자 검사를 받고 데이터베이스 어딘가에 등록된 가족과 일치한다는 결과를 받게 되는 것이다. 반세기 가까이 서로의 존재조차 몰랐던 두 사람이 단 하나의 숫자 일치로 다시 만나는 일, 이런 사례가 드물지 않게 보고되고 있다. 이 재회의 이야기들은 분명 아름답다. 하지만 동시에 불편한 질문을 남긴다. 왜 이 만남이 수십 년이나 걸려야 했는지, 아동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부재, 시설 기록의 허점, 신고 체계의 공백이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하고 있다. 한 아이의 실종은 개인의 불운이기 이전에 우리가 만들어온 시스템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있다. 대부분은 몇 분 안에 다시 손을 잡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가설도 모든 사건을 완전히 설명하지 못하고 어떤 수색도 모든 아이를 되찾아오지 못했다. 그 아이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만약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혹은 스스로의 기원에 의문을 품고 있다면 그 물음을 혼자 안고 가지 않아도 된다. 사라진 아이들을 찾는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